지문에 답이 있다, 교과서에 답이 있다. 사업 계획서 양식도 마찬가지인데요. 명칭은 뭐라고 써야 되는지, 소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쫙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고도 뭐라고 써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죠. 제가 쓰는 양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지금은 창업시대 김미경 이사입니다. 이제 지원 사업 준비를 위해서 사업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셔야 하는 때가 되었는데요. 기업마당 사이트를 들어가 보시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사업 계획서 잘 쓰는 법에 대한 무상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활용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지원 사업들이 오프라인으로 이틀 꼬박 참여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직장을 다녀서 그런 데 갈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제가 오늘 온라인으로 내용을 잘 전달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한번 작성해 보세요. 학창 시절에 공부하실 때 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을 겁니다. 지문에 답이 있다, 교과서에 답이 있다. 사업 계획서 양식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업 계획서 양식을 보면 개요를 작성하는 표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가 적혀 있고 각 항목마다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되는지 파란색 글씨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내 사업에 맞는 답을 기재를 하면 되는데 사실 그게 어렵죠.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계획서 양식을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앞으로 쓸 내용에 대한 개요가 담겨 있습니다. 문제 인식에는 어떤 것을 써야 되는지, 실현 가능성에는 어떤 항목을 써야 되는지, 성장 전략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팀 구성에는 무엇을 써야 되는지 첫 번째 개요 페이지에 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 실제로 요약을 해서 기술해야 되는 페이지가 있는데 이 페이지가 사업 계획서 전체 양식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많이 써 있을 거예요. 명칭은 뭐라고 써야 되는지, 소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쫙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고도 뭐라고 써야 될지 굉장히 막막하죠. 제가 쓰는 양식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제가 써놓은 거 보면 소개에 핵심 기능을 쓰게 되어 있고 고객 제공 혜택을 쓰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칸에 보시면 목표 시장의 규모, 목표 시장의 상황, 경쟁 강도, 향후 전망, 고객 특성 이렇게 제가 가로 표시로 해놨는데요. 이 양식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보고 내가 쓸 수 있는 항목들을 제가 가로 표시로 다시 바꾼 거예요. 저는 이 양식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은요. 개요 페이지는 한 페이지를 절대로 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전체 15페이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심사자들은 심사 당일날 사업계획서 몇백 개를 봐야 되거든요. 한 개의 기업을 5분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5분도 첫 페이지에서 관심이 끌어당기지 못하면 그 다음 페이지를 보지 않고 다 바로 패스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 페이지에 내 사업의 내용을 굉장히 간결하고 전달력 있게 다 기재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서술형으로 길게 설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15페이지를 30페이지로 늘리는 것이 훨씬 쉽지 15페이지 내용을 한 페이지로 요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나는 절대로 이 한 페이지에 내 사업을 다 담을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제가 올려드린 양식에서 가장 밑에 하단에 이미지 페이지를 뒤로 넘기는 방법은 있는데요. 그렇게 한번 이미지 페이지를 넘기고 나면 그 다음 페이지들이 또 항목에 맞지 않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 주제별로 들어가야 되는데 개요 페이지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그 다음 칸에서 반드시 한 칸은 또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약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시면 한 번에 요약이 안 됩니다. 처음에는 길게 쓰시고 점차 줄여 나가서 한 페이지로 완성하는 것. 그래서 처음 쓰실 때는 개요 페이지만 보름 정도 넘게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요 페이지를 길게 쓰시고 요약해서 한 페이지로 줄여 나가는 것을 연습을 하시고 나면 그것만 완성되면 그 다음 15페이지까지 쓰는 것은 하루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개요 페이지를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한 페이지당 표 또는 이미지 2장씩을 넣는 방법으로 해서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핵심 기능과 고객 제공 혜택은 한 줄로 표현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길게 쓰시는 것은 임팩트가 전혀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기능 한 줄로만 표현을 하셔야 되고 고객 제공 혜택도 이런 혜택도 있고 이런 혜택도 있고 저런 혜택도 있습니다 라고 길게 여러 가지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리 기업의 최대 장점인 거 한 가지만 정해서 한 줄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 시장 규모를 적어야 되는 란이 있는데요. 우리 대표님들이 이거 진짜 많이 어려워하세요. 왜냐면 나는 내 사업을 진행을 할 거고 실제로 많이 했었던 일이고 난 잘할 수 있어. 근데 내 시장 규모를 계산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누구에게나 막막한 항목인데 반드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평가를 할 때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이 사업이 얼마나 시장 규모가 있는지를 봐야 사업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려워하실 것이 없는 게 지금은 검색 기능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거기에만 접속을 하셔도 챗 GPT에 질문만 잘하셔도 통계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구글 서칭을 하셔도 통계 자료가 많이 나와요. 어려워하시는 것은 그 시장 규모를 몇 프로라고 써야 되는지를 어려워하시는데 그런 것은 질문을 잘하시면 퍼센테이지까지 결과를 도출해주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쟁 강도에 대해서도 대표님들은 내 사업이 굉장히 독창적이고 세계에서 유일한 기술이고 이렇게 기재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심사자들에게는 피부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검색해도 이거와 유사한 기업들이 되게 많이 있고 실제로 먼저 시작을 한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유일하고 나만 할 수 있는 기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시고 나만 유일하다, 내가 최초이다, 국내 최초이다, 세계 최초이다 라고 기재를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자료를 준비하셔서 이미 진행된 기업들이 있지만 나는 그 기업들의 이런 단점을 이렇게 보완해서 사업성을 키워나가겠다 라고 제시하시는 것이 조금 더 논리적이고 전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가끔 가다가 정말 너무 적나라하게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동에 관련된 사업을 할 건데 출산율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나는 그 감소하는 출산율에 대해서 아동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전망성이 좋지 않잖아요. 그런 것은 기재를 안 하셔야 됩니다. 심사자들도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아동을 위한 사업을 할 거고 출산율을 감소하다는 것을 심사자들도 알고는 있지만 내가 굳이 그것을 시각화해서 문서로 단어로 전달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향후 전망은 이 사업은 잘 될 것이다. 향후 전망이 굉장히 좋다. 라고 무조건 포장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향후 전망은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과거를 거짓말로 조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전망만큼은 최대한 좋게 기술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2장 넣게 되어 있는데요. 개요 페이지에서 넣는 이미지에도 최종 산출물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 양식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넣는 것이 아닌데 제가 그냥 그렇게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 안에 내 사업에 대한 모든 것을 담으려면 이미지 2장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을 도식화해서 넣어야 되고 하나는 최종 산출물, 이 정부 지원 사업을 했을 때 마지막에 나는 이것을 제출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즈니스 모델을 도식화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업 아이템에 대한 구상은 했지만 실제로 내 사업의 어떤 흐름 안에서 영업이익이 창출될 것인가까지는 깊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사업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사업계획서를 정말 끝까지 한번 써보시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드린 예비창업 패키지의 경우 개요 페이지 한 장을 완성하는데 8시간 정도 걸립니다. 왜냐면 저는 이게 업이고 늘상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표님들은 만약에 생에 태어나서 처음 사업계획서를 쓴다라고 하시면 보름 정도의 시간은 충분히 가지시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을 하실 때 개요 페이지를 작성하는 것을 1단계라고 두시고 전체 페이지 작성하는 것을 2단계라고 하시고 마지막 3단계는 전체적으로 내가 어려워서 쓰지 못한 것들을 노란 칸으로 표시해 두신 다음에 그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중순이 되면 날짜가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1월 달에 공고가 뜨기 전에 꼭 한번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그리고 타 영상들도 되게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 영상들도 참고하셔서 사업계획서를 꼭 한번 15페이지까지 써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댓글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쓰는 양식, 제가 기존에 초안으로 썼던 거, 중간에 보완했던 거,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거 그런 예시들을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신청을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업계획서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담지 못했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료로 남겨드릴게요. 아무쪼록 지원 사업을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